남자들이 촉이 얼마나 빼어난지를 제가 얼마 전에 외신 기사에서 봤는데 등에 난 여드름 하나 때문에 남편 외도를 파악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이 등에 여드름이 났는데 본 거예요. 부인이 무심하게.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골물 상태가 안 됐는데 짜져져 있더래요. 이거는 누가 짜줄 그걸 수가 누가 없다. 짜주지 않으면. 네. 아니 또 너무나 유연한 필라테스 선생님이라 본인이 이걸 접어서 이렇게 어떤 남자가 이게 이렇게 다 안다. 그래서 등에 난 여드름이 저절로 터진 게 아니라 짜지는 걸 보고서 남편이 대박. 당신이 여드름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짜줬더니 잘못했다 그러면서 외도를 고백했다는 게 났어요. 등드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등드름 때문에. 그래서 어머. 이게 뭐 어떻게 하냐. 머리카락 하나 뭐 이거 하나 부인들이 괜히 찔러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촉을 발휘하면 우리는 식스센스가 있다니까요. 양소연 남편들은 그게 이렇게 막 매끈끈 의심을 하면 별로 신뢰를 안 두기 때문에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정확하게 물어요. 어떻게?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분명히 뭐 이렇게 남자들끼리 먹은 저녁 약속이 있고 이렇게 여자랑 둘이 먹은 저녁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99% 맞춰요. 누구랑 여자랑 먹었네. 표정이 다른가 봐. 콧노래도 부르지 않아요? 약간 표정이 달라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일단 그 귀가 시간이 좀 달라요. 남자들이랑 먹으면 조금 늦죠. 2차를 가니까. 이제 여성이랑 먹으면 대개는 10시 전에 끝나죠. 네. 그다음에 남자랑 먹으면 조금 많이 먹죠. 여자랑 먹으면 와인 한 잔 먹으니까 별로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물어볼 때 그냥 이실직고 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럼. 네, 그냥 물어봐도 누구랑 먹었어? 그러면 아예 만난 사람 이름을 다 얘기하는 게 나아요. 맞아. 그러면 뭐 누구랑 만났고 뭐 예. 맞아. 아니 남자들끼리 그러잖아. 아무 실속도 없는 여자였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이거야. 그걸 근데 숨기려고 그러니까.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걸로 딱 아내들이 끝내주면 좋은데 그걸 갖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아 그럴 수도 예, 있겠지만.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냥 아예. 그냥 거짓말하는 게 서로 편하니까 이게 뭐 큰 사건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니까 거짓말해서 이게 잘못되면 화가 나는데 거짓말하는 거지 그냥 서로 아니, 편하니까. 그 거짓말이 뻔히 들킬 거짓말도 있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저기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집사람 친구가 봤어요. 그러면 집사람 볼 수 친구가 보고 있지. 전화를 한 거야. 그때는 묻는데 강도가 좀 세더라고. 지금 누구 너랑 있어? 만났어라고 누구 만났어라고 묻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누구 만났어 이게 아니라 그 어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실명을 갖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만난 거다라고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기분 나빠 만나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되게 이쁘지. 그 이쁜 여자를 예.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 일주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너 거짓말했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다 하는데 누구냐면 잘했다. 자기 대학 동창이 나랑 어떤 그 여성이랑 그래서 밥 먹는 걸 본 거예요. 보고 이제 가서 이제 그래요. 차 한 잔 마시는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아,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참 사악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친구 아내가 딴 남자랑 호텔 로비 커피숍에 있는 거 보고 남자들이 그거 고자질하는 놈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근데 여자들은 열에 9이 다 고자질을 하는 것 같아. 그건 그 집안이 풍파가 있을 수 있는 그걸 좋아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여자들은? 자 그러면 불쌍한 마담님이 여기 이제 인생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뭔지, 이건 내가 지금 정말 의심하는 게 맞는 건지 질문이 있대요. 일단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제일 의심 많는 게 남편이 집에서 안 씻어요. 네? 집에서 안 씻어요. 집에서 안 씻고 진짜 안 씻어요. 씻는 거 한 달에 한 번만 눈으로 봐요, 제가. 근데 매일 팬티를 갈아입어요. 피트니스 운동하는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운동 안 해요, 우리 남편은.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맨날 운동하라고 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그래서 팬티를 갈아입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씻는 거 귀찮아가지고 안 씻는다고 게으르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았다고 믿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양말이 맨날 없어져요. 양말을 잃어버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또 물어봤죠. 바보처럼. 야, 넌 그 양말이 어딨냐고 했더니 자기가 회사에서 빵꾸 나가지고 편의점 가서 새로운 양말을 신고 왔대요. 그래서 또 잃어버리니까
어디서 양말을 놔두고 오냐고 했더니 자기 옆에서 일하는 밑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양말 공장은 한대요. 그래서 양말 공장 하니까 회사에다가 한 박스를 갖다 놨대요. 그래서 방문하거나 막 이러면 아 내가 회사 가서 갈아입어도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갈아입고 방문하는 거를 버린대요. 아니 왜 자꾸 방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깨진 사람이 잘 빵꾸 하나. 칼발까지 나와. 아니 요즘에 양말 펑크가 나는 게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남편한테 얘기해요. 저는 질투가 안 날 거야. 전화만 잘 받으면 가끔 가다가 의심해가지고 전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발 좀 전화 받으면 우리 집에서 싸움도 안 일어나고 나도 안전하고 나도 잘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전화하면 꼭 전화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았냐고 하면 뒷주머니에 있었다.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네가 전화했는데 내가 못 받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게 저번에 제가 남양주로 아기 낳으러 가야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 술 먹었어요. 맨날 술 먹었어요. 임신해도.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부탁하는 게 남편 나 이제 막달이야. 좀 있으면 둘째들은 또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 잘 받으라고 내가 전화하면 오고 알았어 마누라님 해가지고 막 갔어요. 신나게 갔는데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새벽 3시 1시간마다 전화했어요. 제가 12시에 전화 한 번 했더니 안 받아요. 1시에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2시에 전화 받더니 안 받아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새벽 4시쯤.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류 있잖아요. 성류. 겨울에 성류 나오잖아요. 그 성류를 한 번씩 딱 던졌어요. 남편한테. 들어오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날 열받고 싸울 때마다 막 성류를 던질 때마다 자기가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너같이 의심하거나 너같이 한 이상한 사람이 없다. 딴 여자들이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대답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오. 말 잘해야 돼. 자, 좋아. 군사람 씨는 남편분이 지극히 정상이고 굴사람 씨가 너무 과민합니다. 조목조목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먼저 전화 문제. 진짜 썼어. 우리가 배터리가 불량해서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시시때때로 찾아서 그 충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배터리가 그렇게 뭐 24시간, 48시간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번 안 그래? 그거를 충전을 안 해? 부인 올 때마다 또 끊겨? 아니 그 시간대가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 남자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성들 일체형 단말기를 쓰는 사람들의 100이면 약 70%가 자정이 넘어가면 배터리가 소진되는 시기예요. 안 되던데? 나 되게 잘 되던데. 일단 그 전화를 많이 되게 잘 전화를 많이 되던데. 하시고 난 너무 잘 받는데. 안 되시고 양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말. 우리가 지금 양말. 약간 멘붕에 빠진 게 양말이거든요. 아내들이 좀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땡처리 양말을 신으시는 거예요. 10,000원에 20켤레. 그러면 한 켤레당 500원꼴밖에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땡처리에서 사는 양말들 10,000원에 한 20켤레 정도 하는 거 뭐 이런 양말들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지 의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신다가 뭐 펑크가 굳이 뭐 이렇게 구멍이 안 났더라도 아이고 좀 지저분한데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렇다고 팬티를 안 버려요? 아니 너는 팬티 제가 지금 팬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양말 얘기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벌써 팬티 얘기했다는 거는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민감한 문제 속옷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거. 씻지 않는데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다. 이거는 정말 순수하신 분이고 그게 지금 의심된다면 가까운 동네 가면 이제 조명기기상 가면 블랙라이트라고 팔아요. 블랙라이트 그 전구를 사다가 남편의 속옷을 한번 벗어놓은 속옷을 비춰보세요. 불을 다 끄고. 왜? 야 이거 내가 꿀팁 알려준다. 진짜. 그게 뭐야? 계면 활성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샴푸, 바디, 뭐 비누. 네네네네. 계면 활성제가 내 몸에 있은 지 3시간이 안 됐을 때는 속옷에 블랙 라이트를 딱 키면은 그게 나오게 돼 있어. 왜 그렇게까지 알지? 그런데 블랙 라이트를 쐈는데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남편은 그냥 게으르고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뻔해요. 지금은 아주 낙천적인 성향의 휴대폰 배터리가 일체형 배터리가 달아도 어디 충전기 꽂지 않고
내가 샤워는 안 할 망정 속옷은 갈아입는 정도의 전형적인 코리안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럼 경혜 씨는 블랙라이트를 언제 샀던 거예요? 당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3개가 나와. 이 문제는 형님, 이 문제는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거 형제 형님이 딱 답변해 주세요. 이게 아니 방송에서 왜 등을 대시? 이게 중요한 남자. 남자가 바람 편 남자. 이게 뭐야 우리가.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의견이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원장과 독거 형제님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그 남편분이 지금 그러한 그 행위를 하시는 거는 행위. 결론적인 거는 주범이 술입니다. 술 때문에. 이게 술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술 때문에 행동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한쪽 양말을 벗는 거. 양말 주사가. 줄 알고 그냥 여자가 양말을 벗어. 그냥 벗어 던지고 있어. 뭐 그렇게 또 술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 그 뭐라 그럽니까? 술 먹다 말고 그냥 쓰러져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술이 취해서 혼자 자고 있다 한 30분 이러고 자다 깨요. 그 사이에 뭐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 그거를 확인 못하고. 그러니까 술 기운이 있으니까 다 끝나서 그 뭐 아침에나 새벽이나 아침에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새벽에. 아침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9시. 그렇죠. 그 아침에 들어온 거는 동장 만나러 갔다가. 그 공은전은 양소영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책임을 지시려면 새벽에 들어오는 거는 굳이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이 취해서 그 정상적인 저걸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별명이 뭐였었냐면 제가 신문 배달부였었습니다. 아침에. 왜 신문 배달부냐? 저도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친구나 후배들이나 술 한 잔도 안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고 즐기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야 몇 시야? 그러면 형 지금 3시 반인데요 이래요. 그래? 야 나 신문 오기 전에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조간신문. 들어가면 이제 집 앞에 신문이 와 있잖아요. 보통 뭐 그 3시 한 40분 뭐 4시쯤 오니까 꼭 그걸 들고 제가 들어갔어요 집에. 그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이제 왔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게 넓어가지고 마음이 넓어서 구산함 씨와 다르군요. 어제 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았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어. 그럼 다시 잡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생활을 한 6년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저는 남편한테 야, 독거 형제 형이 얼굴을 봐. 어떻게 믿냐? 아니, 여하튼 김학래 씨한테 이 다음은 김학래 씨. 얘기를 내가 들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뭐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다릅니다. 분명히 여자 문제가 복잡해. 아니요. 저기요. 선배님. 선배님 이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걸 마무리를 질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이게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 전화 개뿔이나 왜 전화를 못 받아? 저기요. 남편분이 안 계신데 이렇게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형 없는 입장에서 괜찮아요. 아니 안 억울해 안 억울해. 사실은 혼나야 돼. 잠깐만요. 3대 2로 가결됐거든요. 여기도 이 바람 핀다는 쪽이 사실 바람이 아니라 일단 음주 때문에 그 정도면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님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은 천수를 못 누리니까 일단 무조건 기가 시간은 밤 10시로 규제를 둬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 예?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자의 경제권을 여자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 모든 카드 결제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돈 없는데 누가 술 먹어요? 안 주는데 어떻게 뺏어야지. 불쌍함 씨 월급도 관리하는데.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돈에서 비롯돼. 돈에서 비롯돼요. 돈만 손에 딱 여자가 손에 쥐면 뭐 바람이 설사 한 번, 이게 10번 필까 한 번도 못 피고요. 술 10번 먹으면 한 번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안 씻는 거는 아니다. 다른 데서 씻는다. 아마 이제 늦게 집에 들어왔으니까 뭐 씻고 나갔다가 이제 사우나 둘러서 씻고 출근하겠죠. 한 달씩 안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피부과에서 가볼 때. 그 사람은 무조건 경제권을 남편한테 주면 안 돼요. 본인 경제권만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뺏고 그 카드가 한번 쓸 때마다 딩동딩동 불 들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석류를 던질 게 아니야. 이게 수박 같은 걸 갖다가 던져야지. 그게 석류 가지고
하고 안 돼. 약해. 형님은 수박으로 맞았어요? 양소영 변호사께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남편분이 들으시면 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죠. 이제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정황들은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씻지 않는 거. 그다음에 양말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지금 배려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배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뭐 전화를 못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니까. 양소영 마담님이 못 받는 거죠? 네, 술 그렇죠. 드시면서. 제가 못 받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얘기가 지금 시간이 2시, 3시, 4시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출산을 앞둔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유리한 게 되군요. 부인에 대한 배려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남편의 지금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안 그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다른 남자가 다른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상하고 부인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해주는 거는 그 남편이 이상한 거죠. 구사람 씨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양 변호사님, 네. 지금 구사남 씨는 정상적인 의심을 하는 건가요? 정상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의구증은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그 체중이 갑자기 몇 킬로가 줄었다 그러면서 자꾸 막 체중을 줄이겠다고 막 요새 그래요. 그것도 조직인가요? 그래서 아니, 마음대로 못 제가 그렇게 빼나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이 정도의 배와 이 정도의 당신이 이게 체중이 난 딱 좋다. 다른 여자들도 별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정도가 좋으니까 당신이 안 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려고 하더라고요. 애인의 의견이 달랐군요. 그러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을 자꾸 빼려고 하느냐. 근데 엊그제는 갑자기 이상한 그 박스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피지를 제거하는 기계를 어디서 주문을 해가지고 빠진 거 아니에요? 만난 애인이 다단계 계신 분.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게 되는지 해봐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윙 해가지고 아니 이 피지를 그 피지 제가 뭔지는 아는데 이거 가지고 저랑 결혼하는 동안 18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손을 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오늘에 와서 그거를 제거를 할 생각을 했을까? 18년 묵은 거를. 18년 묵은 거를. 그래서 근데 정말 그 기계가 좀 괜찮더라고요. 뽑히기 뽑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을 좀 주의 깊게 보는 중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뭐든지 그냥 나는 그냥 아닌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의심하는 아내 때문에 열받은 적은 없어요. 아니, 그냥 나는 진짜 아닌데. 피지가 보여서 했고 내가 살을 빼니까 좀 몸도 편하니까 뺀 건데. 그런 거 있죠. 뭐야? 그러니까 왜 빼? 남들은 전화를 자주 하는데 네. 친구들 모여서 뭐 무슨 공부하고 뭐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남들은 전화가 한두 번씩 다 온대요. 그게 왜 전화를 나한테 안 하느냐. 이런 게 항변인데 나는 자유롭게 나는 나한테 너무 자주 전화가 오면은 불편하더라 사실.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방임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좀 관심을 가져주는 쪽으로 해야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때 좀 늦게 들어가. 예를 들어 녹화를 오늘 뜨고 내가 간다. 그럼 나 지금 출발한다 정도의 전화는 해달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더라고. 근데 이게 바람을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의심 어린 눈 할 때는 이것도 짜증이 나. 아니 남편이 잘 있지 뭘 그걸 일일이 보고를 하고 사냐? 막 이러고. 바람도 때문이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과잉 반응을 보이면 내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되게 그래. 남자한테 팁을 준다면 저 같은 경우 네. 저의 입장을 얘기해서 네.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녹화를 하면 9시 넘어도 괜찮고 10시 넘어도 괜찮아요. 내가 저렇게 하니까 늦게 뻔히 아니까. 근데 사람 밑에서 사람 만나고 저녁 먹고 가면 여자 만나니까. 뭐 여자도 만날 수도 있고 뭐 남자도 만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9시 넘으면 전화가 와. 언제 와? 지금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있어. 좀 이따 갈 거야. 10시 되면 어딘데? 이렇게 와. 그러면 되게 이렇게 화가
얼마나 집에 가요. 그럼 내가 그러지. 12시 넘어본 적도 없고 11시 넘어본 적도 없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전화하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걱정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걱정돼서가 아니고 궁금한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누구랑 밥을 먹을지 궁금한 거야.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남편이 걱정되는 게. 그렇지. 본인은 걱정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자기야, 제가 그렇게 내가 걱정이 되면 그냥 내가 바람 피는 거 잡아라. 심증만 하지 말고 딱 해가지고 물증을 잡아. 그럼 내가 이혼할게. 당신하고 이혼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내가 잡을 이혼해줄게, 수 없어요, 진짜로. 또. 그 이후로 아내가 웬만하면 저에 대해서 캐려고 하지 않더라고. 지금 네. 그게 팁이에요? 사람을 써서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자료를. 아, 그래요? 크게 한번 땡기려고요. 조심해야겠네. 나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떳떳하게 다니는데. 같은 인물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잖아요. 조심해야겠다. 내가 최근에 내 후배가 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뇌 동맥류가 걸렸어요. 두통이 되게 심해요. 심장이 뛸 때마다 머리가 쿵하고 깨지듯이 아파요. 젊은 남자들한테 잘 생겨요. 40대 이런 그 이제 활동기. 그럼 응급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수술하면 드라마틱하게 이제 깨끗해져요. 근데 한 일주일은 이제 앞뒤 전후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나도 이제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자를 해요. 어떻게 됐냐? 그리고 걔 핸드폰밖에 모르니까 계속 전화를 했는데 계속 답이 잘 와요. 부인한테서.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걔 손잡고 그랬어요. 정말로 착하게 살았구나. 어쩜 폭을 그렇게 부인한테 당당하게 넘겨줬니?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형 나 원래 착해. 그러니까 그래서 뇌동맥류가 걸린 거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다 받아가지고. 아니 정말 그게 그 요즘 남자들 그런 데잖아요. 어디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아, 진짜요? 왜냐면 이제 의식을 지워야 되니까. 이제 통화하면 안 되니까.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막 모든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모든 남자가 바람을 꿈꾸는 거는 사실일지 모르나 실제로 행동이 옮기는 사람은 나는 내 주변에서 볼 때는 그리 비율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저희가 상담해 보면 의처증이 약간 치매 증상에서 오는 것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침대에서 내가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기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깜빡 정말 잠이 든 사이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남편이 너무 억울해서 통화 내역을 다 뗐는데 전화가 그 시간에 온 적이 없어. 근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니 이거는 치매 이제 의처증의 망상 증상인데 이게 이제 치매 증상이랑 같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부인이 약간 좀 너무 의심을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상담하다 깜짝 놀랐어요. 남편한테 사무실로 전화를 했대요. 근데 100%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반갑게 안 받았대요. 그래서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남편이 반갑게 받지 않아서 남편이 100%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바람. 아니 네. 그런 사람들은 왜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안 만났을까?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아내가 좀 약간 수상하게 느껴진 적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 잠깐만, 약간 이상한데? 왜 늦게 들어오지?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약을 칩니다, 약을. 어떻게? 아니, 아침에 그냥 사실 뭐 마음속 깊이 뭐 그런 게 없는데도 어디 이렇게 주말 같은 때 막 치장을 하고 있으면 어디 가려고 그렇게 꾸며? 아유, 자연스럽다.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야? 40 넘어가지고 애가 셋인데 어딜 가려고 그렇게 꾸며? 그러면 뭐야? 막 이래. 그러면 하여튼 딱 걸리기만 해. 어떤 놈하고 있든 딱 걸리기만 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불쌍한 마담님이. 그거 사실 내 마음속엔 전혀 영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툭툭 던지죠. 던지다가 한 번은 10시쯤 됐는데 애들이 아빠,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안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 왜 그러지? 그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약간 스팀이 돌더라고. 그래서 계속 초단위로 전화하면 그건 또 너무 좀 이렇게 없어 보이니까 한 15분 간격. 근데 두 번째 걸 때쯤 딱 어떤 남자가 심경애 씨 휴대폰입니다. 뭐야? 목소리가 얘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아, 네, 저 집인데요, 남편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누구냐? 이런 거야 바로. 야, 누구냐? 그랬더니 신경애 씨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너는 그랬더니 놓고 가셨나 봐요. 여기 스포츠센터 수영장 카운터인데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벨소리가 울려서 보니까 놓고 가셨나 봐요. 아, 예. 아유, 그리고 예, 예. 끊었어. 근데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아내 휴대폰을 여보세요? 신경애 씨 휴대폰인가 딱 받으니까 확 올라오더라고. 거기다가 수영 강사는 몸도 좋고 짧은 의상을 입고 팬티만 입잖아, 예. 삼각을. 웃는 게 아닌데. 웃는 게 떨리는데. 버튼 잡지 마요, 감독님. 지금 상황이 지금 날 감독을 잡으면 되겠냐고. 주고하는 거 너무 웃겨. 우리 마담님들은 남편이나 의심하는, 양소영 마담님은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예를 들어 회식하고 나면 조금 화이팅 넘치시잖아요. 남편이 의심하나 이렇게 느꼈을 때. 저희 남편은 결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 남편이 가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일부러 사무실로 전화를 해요. 제가 진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이걸 기분 나빠해야 할까 아닐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매일 전화를 한다면 그건 좀 문제겠지만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뭐 애교로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SNS도 올리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말에 올라왔는데 자기가 저 운동하는 데를 꼭 한번 따라와 보고 싶대요. 그래서 뭐 그러라고 그러고 해서 이제 왔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쓱 보더니 코치가 여자니까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에 우리 남편이 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고 막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혹시라도 또 남자 코치가 잘생긴 근데 사람이 기분 좋으셨나 봐요, 되게 웃으면서. 언제나 내가 얘기했죠. 이 양 변호사는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정말 잘해요, 예. 아주 말끝마다 좋아하는 게 너무 보이는 뚝 거야. 떨어지죠? 남편 좋아하는 게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지금 약간 죄처럼 아니 뚝뚝 떨어집니다. 아니, 흔치 않은 일이니까. 아니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자기 남편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거든. 지금부터 좀 특이해요. 네. 좀 특이해. 그 자리가 금보다 시자니까 요 자리가 터가 그런 거야.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